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용훈 목사님과 이 땡땡 여인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있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문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용훈 목사님에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차피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김정용 장로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또 6월 29일 날 만기 출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속영장이 재발부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 측에서는 대부분까지 확정이 돼서 수감 생활하기 때문에 이 여진과의 사이는 불륜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이용훈 목사에게 아주 불리한 판결 결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여진 씨가 말이죠, 이 손모 장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을 고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나 이용훈 목사와 불륜이 아닌데 내 불륜했다고 명예훼손했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말이죠,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도 무혐의. 그래서 말이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습니다. 거기도 기각. 더 이제 억울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불륜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말이죠, 이용훈 목사 측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송 가처분을 했는데, 최근에 말이죠, 광주 지방법원에서 그 가처분 들어온 것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판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 엄진영 목사, 이여진, 이분들이 말이죠, 이 녹취 세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사실이다, 그런 것이죠. 현재 이제 성남지방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제 대전의 그 박성학 목사님, 칼럼니스트죠. 그분의 재판, 이용훈 목사와의 재판, 이번 7월 15일 날 있습니다. 이용훈 목사께서 두 분 참석을 안 해서 이제 과태료라 그러나요? 부과가 됐죠. 15일 날 나오지 않으면 또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여진 씨와의 불륜 문제는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을 했다,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뭐 불륜이다 아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 제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땡땡이라는 여인과 이용훈 목사 사이에 아들이 있다, 이 문제 제가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제보를 받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6월 21일 날 오후 3시 54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손모 장로라는 분과 말이죠, 1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 중에 4분 55초부터 5분 26초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아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의 말이죠, 애기 이름을 아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재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땡땡 권사의 딸이 이 땡땡인데 이 땡땡의 아들을 재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었을 때는 이용훈 목사와 이 땡땡 여인 사이에 아들이 있구나,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아론이고 이 재범이구나,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들리는 소문이 사실 그대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분은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의 대국분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유혁희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과 독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6월 25일 날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가보니까 말이죠, 이 순복음교회 그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장로님을 대동해서 이용훈 목사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상으로 제가 대충 듣고요. 그 다음날 저녁에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그 투썸 플레이라는 커피숍인가요? 거기서 말이죠. 유에키 장로님하고 저하고요. 문모 장로님, 김모 장로님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에키 장로님이 이용훈 목사와의 조찬 회동을 했을 때에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용훈 목사가 말이죠. 유에키 장로에게 이 여진과의 분류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땡땡 여인과 이용훈 목사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이죠. 이용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땡땡과 그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이죠. 이 땡땡 여인과 이용훈 목사 사이에 아들이 아니라 그 아이는 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용훈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아예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의 실체를 이용훈 목사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 나하고 관계없고 그 이 땡땡이라는 여인과 그 남자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말이죠.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 아이의 실체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돕겠다. 그런 얘기를 이용훈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유에키 장로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계시는 장로님들에게 말이죠. 이용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아예 이 땡땡 여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만 얘기했지 아이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용훈 목사가 이 땡땡의 아이는 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에키 장로의 말을 듣고 말이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21일 날 손모 장로와의 통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통화 내용이었죠? 그 손모 장로님에게 아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 손모 장로가 말이죠. 애기 이름을 아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재범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땡땡 권사의 딸이 이 땡땡인데 그 이 땡땡이 아들을 재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6월 26일 날 올림픽 공원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날 6월 27일 밤 9시 18분에 말이죠. 순복음교회 목사 장로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한 60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노모 목사라는 분이 희한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노모 목사는요,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 땡땡 여인의 어머니, 이 땡땡 권사가요, 이 노모 목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딸이 이용훈 목사와의 사이에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습니다. 내가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신 분이 그 노모 목사예요. 이 노모 목사가 말이죠.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린다면은 그의 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가면 속에 그 모습은 드러나고 그의 참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협박 같죠. 이런 글을 올리고요. 또 일부 장로님들에게는 또 개인톡으로 똑같은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 캡처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 7월 15일 날 그 칼럼니스트 박성학 목사님도 거기에 단톡방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박성학 목사님께서 말이죠. 노모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노모 목사님, 이 글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니까, 이 노모 목사가 말이죠. 모두가 원하는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올리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것을 공개하겠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러면은, 이 땡땡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다고 노모 목사에게 고백을 했던 이 땡땡 권사와의 대화 내용, 그것을 다 공개하겠다. 그 대화 내용 20분 녹취 테이프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걸 공개하겠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제가 기자 아닙니까? 한국교회 정화와 갱신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뛰고 있는 저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서 말이죠. 이영훈 목사와 이 땡땡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소문을 진짜 내가 한번 움직여보자. 지금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말이죠. 6월 28일 날, 주일날입니다. 오후 2시 50분경에 이 땡땡 여인의 어머니, 이 땡땡 권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요. 또 제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자기를 보호를 못했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저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은 진짜 그분 딸이 이영훈 목사님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집사님이 노모 목사에게 고백했던 것, 아이가 말이죠. 딸이 성폭행 당하고 2번 유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가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이야기했던 거.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정용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정한 것.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 공정 정서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 이영훈 목사님과 그 자기 딸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권사님의 딸이 어떻게 이영훈 목사님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답을 여러 가지 들어보고 40여 분간 통화한 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하고 기도해보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그 권사님의 딸인 이 땡땡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요. 또 사실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제죠. 토요일 7월 4일 날 오전 11시경에 이영훈 목사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이 땡땡 여인과 직접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한 8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 땡땡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영훈 목사와는 물론이고 이영훈 목사를 모른답니다. 이영훈 목사와는 물론이고 자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도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 자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 통화 중에서 저는 그 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영훈 목사와 이 땡땡 여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또 이영훈 목사가 말이죠, 이 땡땡 여인이 출산한 아이는 이 땡땡 여인과 그 남자친구와의 사이의 일이라고 이영훈 목사께서 유혁기 장로에게 이야기한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래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니 이영훈 목사님은 그동안에 아무 관계 없다고 그러다가 그 사이에 난 아이는 나와는 관계가 없고 그 이 땡땡 여인과 남자친구와의 아이라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거 세 가지 한 말씀을 드릴까요? 손모 장로가 말이죠, 이 땡땡의 아들 이름이 아론이고 이 재범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 두 번째, 노모 목사가 말이죠, 60여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가면 속의 그 모습은 드러나고 그의 참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주일날, 5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 장로가 말이죠, 저한테 이제 제보가 왔는데 그 모 장로가 유혁희 장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광화문에서 왜 순복음교회 장로를 팔아? 그러니까 왜 순복음교회라고 떠들어? 지난 토요일날 유혁희 장로가 아마 연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거기서 왜 이영훈 목사와 만났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리고요, 문모 장로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영훈 목사와 조찬 모임 만났을 때에 만났다는 얘기를 왜 해? 아마 거기서 말이죠, 그 이영훈 목사께서 이야기한 그 여인과 나는 관계없고 그 여인이 그 남자친구와의 낳은 아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했던 여러 가지를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막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유장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 문모 장로가 단톡방에 글을 그렇게 올린 게 아니냐. 그러면서 유혁희 장로 당신과 문모 장로를 고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터리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취재하고 조사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영훈 목사와 이 땡땡 여인과의 아이 출산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영훈 목사와 이 땡땡 여인과의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 이 땡땡 그러니까 뭐 이어진 씨는 아니니까 여러분, 자, 아이 출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영훈 목사의 참모 중에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손모 장로가 이 땡땡 여인이 그 아들 이름이 이아론과 이재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노모 목사가 모든 걸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혁희 장로에게 왜 대화했던 걸 알리해서 그러느냐. 고발하겠다는 거. 분명히 이 땡땡년과의 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은 왜 그렇게 감추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이 지속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요, 이영훈 목사와 이 땡땡년과의 아들은 사실이다, 끝까지 내가 밝혀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취재했을 때 그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희한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불륜 여부를 떠나서, 아이 문제는 이제 벗어났고요. 제가 봤을 때, 불륜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3년 5개월 동안 더 하겠다 보다도, 얼마나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녹취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판단, 심지어는 말이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욕설하는 여자가요, 이영훈 목사의 부인인 그 백모 사모와 목소리가 같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맹렬하게 은퇴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송사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영훈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마하나임 뉴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 후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